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에 남성보다 무려 1100만 명이나 많은 여성이 존재하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갓난아기들이 야외에서 낮잠을 자며 삶이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곳이 있다면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극단의 땅입니다. 영하 섭씨 67도 위 겨울을 견뎌낸 용감한 마을들부터 구급차를 몰고 다니는 백만장자까지 이 나라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독신 여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전통과 극적인 대비 뒤에는 어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러시아를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혹독한 나라에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러시아의 놀라운 지리와 기후부터 살펴봅시다. 20번, 지리와 기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무려 1700만 km에 달하고 핀란드, 중국, 북한 등 1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대한 면적 덕분에 북극의 혹한부터 남부의 습한 열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합니다. 기온은 영하 섭씨 67도에서 영상 섭씨 45도 이상까지 폭넓게 변동합니다. 가장 극심한 추위는 인류가 거주하는 지역 중 가장 추운 곳인 오이мя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기온이 영하 섭씨 67도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러시아 부모들이 독특한 전통을 실천합니다.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야외에서 겨울 낮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믿습니다. 자연의 극단성은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축치카 지역과 같은 전통에도 반영됩니다. 얼어붙은 툰드라부터 남쪽의 뜨거운 초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지리는 사람들의 삶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영토는 러시아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에서 계속 알아봅시다. 19번, 인구 불균형과 성비 차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인구 약 1억 4,600만 명에 비해 km당 평균 인구는 겨우 8명에 불과합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같은 광대한 지역은 인구가 거의 없으며 반면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부 도시들은 매우 혼잡합니다. 이 불균형은 지리뿐만 아니라 사회 역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동쪽 지역은 더욱 텅 비게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성비 차이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에는 약 8,400만 명이 여성과 7,300만 명이 남성이 있어 1,100만 명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인구학적 현실은 여성들에게 독특한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이 좁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국제적인 연애나 결혼 기회를 찾게 되며 해외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러시아 여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외국에서 사랑을 찾고자 할까요? 그 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을 말해줍니다. 18번, 러시아 여성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우아함. 러시아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우아함과 세련된 문화적 감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제 미인 대회에서도 자주 수상합니다. 그러나 이 우아함은 단지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 문화적 가치에서도 드러납니다.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외모를 신경 쓰는 자세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영화의 눈길 위에서도 정교하게 디자인된 외투와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장을 보러 갈 때조차도 러시아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외모 관리에 대한 노력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 규율, 그리고 인내의 표현입니다. 현지 속담 중에는 나쁜 날씨란 없다, 부적절한 옷차림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견디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아함을 유지하며 이는 자신감과 강인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들의 우아함에 대한 헌신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적응력과 끈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여성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존재이며
어려움을 우아함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단 10초만 시간을 내어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알림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17번 역사와 정치적 유산. 러시아는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1917년 혁명 이전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은 심각한 불안을 야기했고 이는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의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내내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과 같은 세계적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큰 상처를 남겼고 이로 인한 인구학적 불균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 러시아는 광대한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역할 덕분에 여전히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채로운 역사는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 나라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독창성을 지닌 국가로 만듭니다. 제국의 몰락에서 세계 강국으로의 부상까지 러시아의 역사는 세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직 KGB 요원이 어떻게 이 나라를 현대의 길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16번 블라디미르 푸틴 KGB에서 대통령까지. 블라디미르 푸틴은 1975년 KGB 요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주로 방첩 업무를 담당하고 나중에는 동독에서 정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신중함, 전략적 분석, 충성심에 중점을 두었고 이 자질들은 이후 그의 정치적 접근 방식에 깊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인 1991년에 KGB에서 퇴직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유산은 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99년 당시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말 푸틴은 권한대행 대통령이 되었고 마침내 선거를 통해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푸틴의 여정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들 속에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역사적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15번 크렘린 궁전과 붉은 광장. 크렘린은 러시아의 정치적 및 종교적 권력의 중심지로 모스크바에 위치한 성체 복합체이며 12세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크렘린이라는 단어는 종종 러시아 국회와 같은 의미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전역의 약 20개의 성체를 의미합니다. 모스크바 크렘린은 그중 가장 유명하며 궁전, 성당, 정부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의 공식 거처도 이곳에 위치합니다. 내부에는 황제들의 왕관과 러시아 예술품 등 문화적 보물이 보존되어 있어 이곳은 정치 권력의 중심이자 중요한 역사 유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인 크렘린 대종입니다. 무게는 200톤, 약 18만 1000kg에 달하지만 금이 가는 바람에 한 번도 울려본 적은 없습니다. 크렘린 맞은편에는 또 다른 상징인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련 시절 군사 퍼레이드, 정치 시위, 현대 정치 행사들이 열렸던 무대로 러시아의 정체성과 문화가 반영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크렘린이 과거와 현재의 권력을 대표한다면 모스크바는 이 국가의 활기찬 현대적 심장부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수도로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14번 모스크바 현대적이고 웅장한 수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국가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로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모스크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크렘린, 붉은 광장, 극장, 박물관, 공원 등 수많은 명소가 있는 이 도시는 뉴욕에 이어 1인당 100만 장자 수가 많기로 유명하며 일부 부유층은 도시의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빌려 이동하기도 합니다. 모스크바의 스탈린 양식 건축은 일곱 자매라고 불리는 7개의 고층 건물을 포함하며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페더레이션 타워, 높이 374m를 자랑하며 이는 모스크바시 국제 비즈니스 지구 모스크바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현대적 스카이라인은 러시아 수도의 경제적 야망과 성장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도시의 지평선 아래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하의 보물 지하철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13번 모스크바 지하철 지하 속의 황홀함. 1935년에 개통된 모스크바 지하철은 화려함과 역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경이로운 공간입니다. 소비에트 시대에 건설된 이 시스템은 국민의 궁전처럼 장엄하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권력과 자긍심을 반영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콤소몰스카야역은 웅장한 석조, 금으로 장식된 모자이크,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장면들로 눈길을 끕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각된 부조, 광택이 나는 화강암 바닥 등 모든 역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민족의 힘을 기리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로 불립니다. 마야코프스카야와 같은 역은 아르데코 양식과 미래적인 현대미가 결합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며 레볼루치 광장역에서는 청동 조각상이 노동자들의 모습을 재현해 역사적 생동감을 줍니다. 러시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미친 듯한 사실들이 궁금하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번 시베리아 횡단 철도 잊지 못할 경험. 이번 여정에서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전설적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며 총 길이는 무려 9,000km에 달하고 8개의 시간대를 관통하는 독보적인 기술적 경이입니다. 1916년에 개통된 이 철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며 절대 잊을 수 없는 여행을 선사합니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여정은 러시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펼쳐 보입니다. 활기찬 도시에서 외딴 시골 마을, 울창한 숲에서 광활한 초원, 장엄한 산맥에 이르기까지.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모험과 낭만의 상징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수많은 작가, 영화감독,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열차에 몸을 싣는 것은 곧 러시아의 심장부로 들어서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와 풍경이 어우러진 러시아의 진면목을 체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1번 시베리아 광활하고 혹독하며 신비로운 땅. 시베리아는 면적이 1300만 km가 넘는 광활한 황무지로 러시아 영토의 76%를 차지합니다. 그 크기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합쳐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이지만 인구는 약 4천만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나머지 지역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은 높은 산, 얼어붙은 툰드라, 울창한 산림, 원시 호수들로 특징 지어지며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가 지배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인 오이мя콘 같은 외딴 마을에서는 기온이 영하 섭씨 67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차를 계속 시동 켠 채로 두고 두꺼운 모피옷을 입으며 얼음을 깨서 생활용수를 얻는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섭씨 50도까지 떨어지고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이곳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주민들은 전통, 창의성,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를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시베리아는 단순히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러시아의 비범한 전통과 숨겨진 보물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번 교화소 시스템 굴라그. 굴라그는 소비에트 시대 시베리아에 설치된 역사적 교화소 시스템으로 대규모 탄압의 시기를 상징하며 깊은 상처를 남긴 제도입니다. 굴라그는 러시아어로 노동교화소 총국, 위야거입니다. 이 외딴 감옥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위협으로 간주된 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종종 열악한 조건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굴라그는 시베리아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수감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굴라그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혹한 현실과 직결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집단 무덤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고통을 반영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담론에서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인물들이 수감된 사례를 통해 이 어두운 역사가 다시 조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소련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굴라그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사람들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인간의 회복력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역사적 불의에 맞서기 위한 연민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굴라그 교화소는 러시아의 과거를 환기시키는 섬뜩한 상징이며 시베리아의 가장 혹독한 구석에서도 오이мя콘 같은 공동체는 여전히 생존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끔찍한 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함께 탐험해 봅시다. 9번 오이мя콘 추위의 절정. 오이мя콘은 지구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섭씨 71.2도, 약 화씨 96.2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겨울은 무려 9개월이나 지속됩니다. 인구는 약 500명 정도이며 이곳 사람들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적응해 나갑니다. 차량은 얼지 않도록 시동을 계속 켜놓고 털옷을 포함한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이 지역의 동물들 역시 생존을 위해 두꺼운 털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극한의 추위는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야쿠트족은 술로 고기와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의존하며 이들은 종종 날것이나 얼린 채로 섭취합니다. 자연의 냉기를 그대로 이용해 음식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베리아는 단순한 추위 그 이상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칼 호수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8번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의 보석.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의 보석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맑은 물, 독특한 생태계, 장관을 이루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는 얼어붙은 채로 눈부신 얼음 형상과 함께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바이칼 호수는 지구에서 얼지 않은 담수의 약 5분의 1을 저장하고 있으며 깊이는 1640m를 넘어섭니다. 이는 버즈 칼리파 2개를 포개어도 더 깊은 수준입니다. 시베리아는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자연 경계인 우랄산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산봉우리, 깊은 계곡, 광대한 원시림은 탐험가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이며 고대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타이가 삼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숲으로 1000만 km 이상을 덮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 숲은 곰, 스라소니, 큰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사계절 따라 변화하는 색채는 자연이 만든 매혹적인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바이칼 호수는 자연의 기적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노릴스크에서는 환경오염의 현실이 전혀 다른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7번 노릴스크. 러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이제 주위를 북부 시베리아의 노릴스크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니켈, 구리, 팔라듐 등의 대규모 광산 채굴 활동입니다. 금속 재련 과정에서는 다량의 이산화황과 기타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대기질과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높은 오염 수준은 호흡기 질환, 암, 기타 만성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노릴스크는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이나 수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은 더욱 고립되고 어렵습니다. 노릴스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러시아 내 일부 도시들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러시아 시민조차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노릴스크의 상황은 산업화가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지속적인 환경적 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릴스크는 심각한 현실을 말해주는 도시지만 러시아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도시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문화적 보석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봅시다. 6번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문화적 보석 북방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도시 중 하나로 고풍스러운 건축, 운하 시스템,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1703년 퓨트르 대제가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고자 창립한 이 도시는 2세기 넘게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기능하며 오늘날에도 그 화려한 유산을 보여줍니다. 네바강을 따라가다 보면 웅장한 궁전, 정교한 다리, 역사적인 명소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하이라이트는 겨울궁전 내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렘브란트, 다빈치, 피카소 등 대가들의 작품 300만 점 이상을 전시하고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 컬렉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궁전의 화려함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매혹적인 분위기는 예술과 역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름철, 백야, 기간 동안 해가 거의 지지 않는 이 도시에서는 축제, 음악회, 거리 공연 등으로 거리가 생동감으로 가득 차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이мя콘의 얼어붙은 땅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아한 문화까지 러시아에서 단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5번 추코트카와 에스키모 전통 추코트카는 러시아의 외딴 지역 중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면적은 70만 km가 넘지만 인구는 약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기온은 매우 가혹하며 기온은 영하 섭씨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연중 대부분이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로 덮여 있어 생존과 문화 유지에 특별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영구 동토층 때문에 매장을 하는 것이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시신을 여름까지 창고나 지하실에 보관하거나 지상 납골당을 짓는 등의 대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추크치족과 에스키모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원주민들의 풍습과 강인함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환대로 유명하며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며 독특한 전통 의식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인간의 기지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추코트카를 신비롭고도 놀라운 적응의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4번 독특한 풍습과 미스터리 추코트카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은 특별한 환대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하나는 방문객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오래된 관습으로 항상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통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래스카, 그린란드, 캐나다의 이누이트 부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발생했으며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냥과 같은 생존 활동을 위한 인구 유지를 돕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의 친밀한 관계조차 환경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커플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모두 벗지 않고 관계를 맺으며 전통 위상 또한 보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 옷을 완전히 벗지 않고도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유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3번. 캄차카 반도 잊을 수 없는 야생의 아름다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는 놀라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모험가들의 천국입니다. 활화산, 간헐천, 거친 피오르드, 편안한 온천 등 독특하고 특별한 체험을 찾는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12개 이상의 활화산과 연중 눈이 덮인 산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등산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며 간헐천은 마치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자연 온천은 긴 여정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몽골과 티베트 계통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불교 공동체도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사찰과 수도원을 세워 고요한 명상 공간을 자연 속에 조화롭게 녹여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캄차카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민 음료는 사실 보드카가 아니라 차일지도 모릅니다. 2번. 차 문화 보드카를 능가하는 음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바로 차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1인당 차 소비량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음료는 17세기 러시아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운송하는 데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유럽보다 10배나 비쌌습니다. 오늘날 차는 모든 만남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러시아 가정을 방문하면 거의 예외 없이 차와 함께 꿀 또는 잼이 곁들여진 쿠키를 대접받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영국이 차 문화로 유명하지만 러시아도 이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1번. 테트리스. 러시아가 남긴 전자오락의 유산. 세대를 초월해 수백만 명이 즐겨온 전설의 비디오 게임 테트리스가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테트리스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탄생했으며 이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의 일부였고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의 엔지니어이자 컴퓨터 과학자였던 알렉세이 파지트노프가 소련 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트리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살을 의미하는 테트라와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를 조합하여 테니스로 명명했습니다. 테트라는 각 블록이 4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테트리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반사신경과 사고력을 기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하게 될 내용입니다. 다음에 탐험해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